이번 대선에도 금액 상향과 더불어 지급 대상 또한 노인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긴급하게 소식 가져왔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앞으로의 노후를 크게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는 각 후보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기초연금에 대한 판단을 선택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시니어 정보의 모든 것, 걱정 마 오빠 둘째 아들입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기초연금이 사실 대선 때마다 10만원씩 늘어왔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을 텐데요. 이번 대선에도 금액 상향과 더불어 지급 대상 또한 노인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긴급하게 소식 가져왔습니다. 바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만 꼭 부탁드릴게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걱정 마 오빠 지금 시작합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이 제도가 지난 몇 년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10만원씩 인상되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과연 또 한 번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되며 시행된 제도입니다.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매달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노후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매우 만족도가 높은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초연금의 전신은 2008년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실제로 집권 후 제도를 정비해 소득하위 70%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 금액이 3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대선 당시 40만원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며 단계적 확대가 예고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경제, 재정 상황 등 여러 변수로 인해 이 인상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을지는 현재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지금 정치권에서는 기초연금 인상을 둘러싼 공약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며 정책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힘에서는 어려운 분들에게 더 집중하는 방식의 차등 지급을, 민주당은 지급 대상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의 조정을, 이재명 후보는 부부감액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데요. 이번에도 유사한 수준의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산 편성의 적절성입니다. 한국의 공적연금 지출은 GDP 대비 3.5%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인 9.2%에 한참 못 미치며 독일 등 선진국은 연금 보험료의 30%를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매년 10조 원 이상의 세금을 기타 연금에 투입하면서도 유독 기초연금 확대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 수급률의 한계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38.3%에 불과하고 월평균 수급액도 약 65만원 수준입니다. 절반 이상은 40만원 미만을 수령하고 있어 실제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아닌 국민용돈이라는 자조 섞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잡한 선정 절차에서 발생하는 행정 비용 부담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받는 사람 70%, 못 받는 사람 30%를 가르기 위해 재산, 부채, 소득 등을 모두 조사해야 하고 이를 위해 수많은 행정 인력이 동원됩니다. 국세청, 법원, 공단 등이 자료를 연계하며 심사 과정도 까다롭습니다. 이럴 바엔 모두에게 지급하고 행정비용을 줄이자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소득 인정의 계산 방식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입니다.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2천만 원만 공제되지만 부동산은 지역별 기본공제가 포함돼 최대 1억 3천만 원 이상 공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도 기본 112만 원, 추가공제 30%가 적용되는데 정작 연금소득은 공제가 전혀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까지 감액됩니다. 같은 가치를 가진 자산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보유하느냐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인 셈입니다. 따라서 불공정하게 할 바에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기초연금은 지금도 충분히 의미 있는 제도이지만 점점 복잡해지고 불평등해지는 구조를 단순하고 공평하게 바꾸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초연금 50만원과 모든 노인 대상 지급이 이번 대선을 통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본 대선에서 추진될 기초연금의 변경 방향성에 대해 정리해드렸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앞으로의 노후를 크게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는 각 후보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기초연금에 대한 판단을 선택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본 대선간 기초연금 관련 소식들이 나오면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